먼저 그러면 우리 한국혈의재단의 황태주 이사장님께 WFH와 세계 총회란 무엇이며 그리고 글로벌 혈우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태주입니다. 아주 피곤하실 테니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방금 퀴즈에서 나왔지만 WFH는 이제 좀 캐나다에서 본부가 있죠. 몬트리올에 본부가 있는데 이 학회하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습니다. 콩그레스, 심포지움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WFH 콩그레스는 다른 학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총회를 겸하고 있으면서 다른 학회는 환우들이 참석을 안 하죠. 그런데 이 WFH는 총회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환우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콩그레스 그런 학회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본래 정관상에는 지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 걸로 되어 있지만 불문율로 세계 영역으로 나눠서 카나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한 영역으로 나눠서 거기서 한 번 하면 그 다음 2년 후에는 유럽 지역에 가서 한 번 하고 그리고 그 이전 후에는 호주와 아시아를 묶어서 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륙을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내년에 쿠알라룸푸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하려면 아메리카 쪽으로 갔다가 유럽 갔다가 다시 아시아 쪽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다음 쿠알라룸푸르 다음에는 몬트리올에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24년 하고 그 다음 유럽 지역에서는 할 것은 내년 쿠알라룸푸르에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유럽에서 하고 다음 아시아 지역은 2022년에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우들이 같이 참여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이 학회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느 학회나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연구 방법 또는 무슨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을 써머리해서 프레나리 랩시라든가 이렇게 심포지움식으로 발표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개발된 치료 방법, 연구 방법, 또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로 나눠서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포지움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치료해왔던 방법들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최근에 대한 아직 확실하지 않는 연구 전망이라든가 또 연구 방법 또는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실제로 프리페이퍼라고 해가지고 구두 발표나 포스트 발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또는 지금 앞으로 연구 방향 이런 것들을 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써머리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WFH 총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환우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헬스케어 예를 들어서 우리 간호사라든가 또는
물리치료사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치료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발표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국가 각과에 있는 젊은 우리 환우들을 교육시키는 왜냐면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작년에 누구 갔다 왔죠? 지난번 저기 글라스고우에서 그랬죠? 그게 교육을 우리 대표들도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서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잘 모르고 있지만 저개발 국가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최근에 베트남, 몽골 이런 데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잘 모르고 있는 것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금년에 파이자 같은 데서 1억 달러를 WHO에 기증해가지고 아주 못하는 나라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올해만 들었지만 하나가 있고, 올랜도에서 할 때 우리나라 독립자에서도 기증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돈으로 가지고 아주 저개발 국가에 환우를 돕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환우 돕는 것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의사들 또는 간호사들, 젊은 환우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있고요. 거기에 학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사 아니고도 PhD, 과학자들 이런 사람 모임,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헬스케어 워커들, 소위 간호사, 또 복지사, 또 재활치료, 물리치료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고, 그리고 환우들뿐만 아니고 환우와 연관된 어떤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참석할 수가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학교와 달리 아주 유니크한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장소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대개는 이제 2026년에 유치하고 싶다. 그러면 2022년에 특별하기 전에 하니까 그 전에 이 프로포설, 소위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PDF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것은 우리 환우단체 또 의사들뿐만 아니고 사실 이 국가의 오피스 소위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회에.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이 치료하는 룰이 다르고 또 법도 다르고 규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준화시키려는 또는 프로모팅, 소위 잘 안 되고 있는 나라들에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또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들어보고 또 토론하는 이런 그런 걸 우리 혈병뿐만 아니고 실제로 최근에 아주 잘 알려진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이런 것들도 각 나라의 FDA가 전부 그 규정이 다르고 또 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러서 토론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글로벌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하는 것이 이 학회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 총회가 열리기 전에 프로포설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거기서
여러 나라 가겠죠. 하고, 그리고 전체 나라 140개 국가라고 했죠. 140개 국가라고 하지만 대표자들이 그렇게 와오진 않습니다.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참석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다른 학회와 달리 이런 총회를 콩그레스를 유치하는 나라의 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학회는 대개 유치하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발표하는 의사, 또는 또 발표하는 여러 사람들을 초청한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이런 것들 되게 그 주최한 나라에서 하게 되는데, 그리고 스폰서를 구한다든가, 이런 걸 나라에서 하게 되는데, 이 WP 총회는 실제는 본부에서 전부 다 초청하는 교수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게 되고, 프로그램도 거의가 다 이제 이 총회에서 다 짜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장소 이런 그 사람들 다 와서 보고 결정하게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주최하는 나라에서 어드바이스 하는 것들 그 사람들 애용하기 싫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평화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여기서 하는 게 좋다, 또는 우리의 프로그램은 우리한테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은 결정 못하는 것이 없고요. 또 이제 소셜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학회는 다른 학교도 다 있긴 한데 다른 학교보다 우리는 그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환우들이나 헬스케어 워커들이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참석하기 때문에 이 소셜 프로그램이, 왜냐하면 학회나 총회라는 것은 이 학문적인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이 단체의 각 나라의 단체나 환우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친목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상은 어떤가? 아까 우리 김태일 연습장이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이것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쪽이 주축이 되고, 아시아 지역은 그렇게 많이 인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들이 일반적으로 다 못 사는 나라였죠. 못 사는 나라였고,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은 근래에 들어서 좀 물질거리긴 하지만 한 20년까지만 해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만 빼고, 일본, 대만 이런 데 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시아 지역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태국이 일찍 이렇게 WP 총회했던 이유는, 이 태국은 이 WP 총회뿐만 아니고 세계에 여러 유명 커다란 학회들이 많이 그렇게 열려요. 우리나라보다 GDP도 낮고 또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 학회 이런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회를 유치해가지고 버는 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WP 총회뿐만 아니고 유명한 이 세계 혈액학회라든가 또 아시아 혈액학회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학회들을 굉장히 유치를 많이 해요. 그 또 특징이 그 학회를 열면은 그날에 국왕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국왕을 대신해서 공주가 나온다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국무총리가 나온다든가 해가지고 학회 와서 꼭 이런 자기 나라에서 이런 학회를 한 것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함으로 인해서 관광 유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국이 그렇게 학문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우리보다 이렇게 앞서 있지는 않지만 과거부터 한 20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학회가 많이 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쪽에 눈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래 뭐 우리나라도 아주 지자체가 되면서부터 지자체 긍정적으로 이런 회의나 국제회의나 학회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게 우리나라 위상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문적으로도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어디에 뒤지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킹도 되고 있고 그러나 단 하나 우리나라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이 혈병을 하고 있는 의사 수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뭐 일본의 인구는 일본 우리나라보다 배 정도 많죠. 배가 많은데 이 혈병을 치료하는 혈병 센터가 300개가 혈병 보는 병원들이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의사 수는 더 많겠죠. 300명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우리나라 보험 제도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의사들이 혈병 환우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tak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을 공부하는 의사 수가 많아야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의사 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우리들이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우리나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또 있는 게 요새도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연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나라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연구하는 이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 하는 것에 있어서 제약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활발하게 연구를 이룰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금 혈병 환우 레지스트리 등록 제도를 구축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뭐 점차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황하게 제가 사실 15분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20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교주 사장님 이제 WFH 역사와 그리고 개최지 선정에 잘 알려지지 않은 룰, 그리고 이 총회 프로그램 구성, 아시아 어디에도 비춰지지 않는 이제 우리나라의 학문적 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에 비해서 좀 혈병 치료에 임하는 의료진의 숫자가 적다는 부분, 그리고 연구에 대한 제약이나 국가 혈병 등록 사업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